라임과 옵티머스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식이나 증권이었습니다. 이것이 사태가 터졌을 때 이 문제는 주식과 증권으로 해결이 됐는데 여기에 나라가 갑자기 나라에서 이걸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기꾼들이 계속 이런 사기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터진 거는 뭐예요? 상품권의 깡이고요. 할인 상품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죠. 전세 사기에는 어떤 욕심이 들어갔을까요? 한번 봅시다. 집이 있는데 집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집을 가지면 자, 매매 1억이고요. 전세 1억입니다. 여기에는 똑같은 1억이라면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고 매매를 할까요? 이 집값을 오르거나 아니면 내가 거주 이전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매매를 하겠지만 전세를 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욕심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선하게 보고 선과 악의 개념으로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세는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 여기에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요. 왜? 집을 소유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습니까? 감가상각이 없습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 사람이 책임질 일이 아닌 거죠.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 1억을 대출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매매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준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대출을 했는데 이 사람은 영원의 투자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 1억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집을 자기 집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을 사고 싶었으면은 이걸 택했겠습니까? 이걸 택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태고 나니까 이거를 어떻게 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인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똑같이 되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떤 경우까지 생기냐면은 이 전세금이 매매금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죠. 그런 욕망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전세를 든 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전세를 들어가더라도 집의 가치를 알고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월세는 내가 버티면 돼요. 왜? 내가 버티는 만큼 월세가 안 나가니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그만큼 버티면 됩니다. 근데 전세는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전세금을 빌려주고 그 빌려준 대가로 내가 여기를 점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은 이 집을 내가 접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옵티머스 사태는 라임과 옵티머스는 무엇이었습니까? 또 여기에 이제 홍콩 ELS가 있었죠. 자, 이게 뭡니까? 이거는 엄연히 주식이나 증권이었습니다. 그러면 판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식과 증권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모든 걸 예금의 개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원금은 손실이 안 되고 뭐만 높게 받고 싶은 거예요? 이자만 높게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태가 터졌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주식과 증권으로 해결이 됐는데 여기에 나라가 갑자기 여기는 제가 결과를 잘 모르겠고요.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여기는 나라에서 이걸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기꾼들이 계속 이런 사기를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면 나라가 보상해주고 문제가 되면 나라가 보상해주니까 나라에서 먼저 이걸 해야 됩니다. 이 자금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를 빨리 찾아서 나라가 확보한 후에 그 확보된 금액이 개인에게 돌아가기 전까지의 뭐 문제가 있으면은 나라가 잠깐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이것 자체를 보장을 해주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이런 사태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터지는 것들이 무슨 사태였습니까? 코인 사태였죠. 머지 코인, 루나 코인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이것만 믿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터진 거는 뭐예요? 이번에 터진 거는 상품권의 깡이고요. 할인 상품입니다.